노인 대상 각종 사기극 때문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능숙치 못한 노인들은 그들에겐 최적의 사기 대상입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예방책을 미리 숙지해 주셔야 하고,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스스로를 사기 대상에서 지키기 위하여 지역센터나 은행에서 주최하는 사기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신종사기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사기 예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걸러내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AI를 이용해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긴급 상황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바로 자녀나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기꾼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직접 연락해 해당 전화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전화를 끊으려 할 경우 더욱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말고, 특히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금융 명세서 확인. 매월 은행 및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다섯 번째,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어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중인증을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외우기 쉬운 비밀번호를 선호하는데 사기꾼들은 항상 그 점을 노립니다. 여섯 번째, 미리 정의된 연락처 설정. 자녀나 가까운 가족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연락 방법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한 암호나 질문을 사용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며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납치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올 때, 혹은 AI로 조작된 자녀분의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내 어릴 때 별명이 무엇이었지? 라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사기극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센터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해 최신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배우세요. 교육을 통해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의심스러운 이메일 및 링크 주의. 피싱 사기는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첨부 파일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발신자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하세요. 노인분들은 아무 경계 없이 파일 첨부를 열 수 있습니다. 아무 파일이나 열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던져놓은 미끼입니다. 아홉 번째, 방문 판매원이나 예기치 않은 방문자 경계. 방문 판매원이나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또한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을 주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방문 판매원으로 가장하여 노인분들만 있는 가정집을 노립니다. 그들은 화술에 능통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쉽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자녀나 가족과의 소통 강화. 자녀나 가까운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여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세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에 상황을 공유하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사기꾼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예방책을 통해 시니어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면 이를 캠페인으로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기본 양심이란 아예 없는 부류들입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기본 양심이 없는 부류들이 노인들이라고 봐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사기극에 쉽게 말려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도 서툴고 하루가 빠르게 달라지는 문명사회의 모든 것을 접하기엔 노인분들에겐 벅차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사기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기 예방책을 숙지해 두십시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쳐서 돈 좀 벌었다는 사기꾼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먼 훗날 아련할 염라대왕의 하루 일상을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